1946년 3월 9일 대한민국 보령에서 태어난 윤복희는 한국에서 가장 저명한 뮤지컬 및 연극 아이콘 중 한 명입니다. 60년이 넘는 경력을 통해 그녀는 재능 있는 가수, 작곡가, 뮤지컬 배우로 알려져 있으며 BBC와 라스베이거스와 같은 주요 무대에 출연하고 국제 투어를 통해 한국을 넘어 이름을 알렸습니다. 걸그룹 코리안 키튼즈의 리더로서 윤복희는 1960년대에 대담하고 현대적인 공연 스타일을 형성했으며 당시 한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이 대담하고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여겨졌을 때 선구적으로 입었습니다. 그러나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그녀의 삶은 깊은 슬픔, 사랑과 결혼의 고통스러운 실패, 그리고 자신을 주장하려는 끊임없는 노력의 이야기입니다. 2025년 자선 공연을 위해 가던 중 소형 비행기 추락 사고로 비극적으로 사망한 그녀는 팬과 가족의 마음에 결코 채울 수 없는 공허함을 남겼습니다. 윤복희의 인생 여정은 영광과 고난, 그리고 예술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뒤섞인 여정이었지만 동시에 결코 치유되지 않는 고통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2022년 KBS 불후의 명곡에서 윤복희는 드물게 인터뷰에서 두 번의 이혼과 실패한 연애 이후의 외로움을 토로했습니다. 강인하고 자립적인 여성이었던 윤복희는 항상 배우자와 기쁨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안정적인 가정을 갈망했습니다. 그러나 유주용 1968, 1775, 과남진 1777, 1779, 과의 두 번의 결혼은 모두 이혼으로 끝났고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녀는 한때 평생 사랑을 노래했지만 사랑을 제 삶 속에 간직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담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경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행복한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는 그녀의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 유주용과의 첫 번째 결혼은 생활 방식의 차이와 국제적인 커리어에 대한 압박감으로 파경을 맞았습니다. 미국, 일본, 유럽을 끊임없이 여행하던 윤복희는 집을 비운 시간이 많아 두 사람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졌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이자 절친한 동료였던 남진과의 두 번째 결혼은 영원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바쁜 일정을 소화하던 남진 역시 윤복희의 안정적인 가정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특히 윤복희와 남진은 한때 한국 가요계의 황금 커플로 불렸기에 이번 이별은 더욱 가슴 아팠습니다. 윤복희와 남진은 이혼으로 대중의 비난과 구설수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한때 깊이 사랑했던 남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실패를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윤복희는 아이가 없다는 슬픔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밝히지 않았지만 나무위키와의 인터뷰에서 사랑과 노래를 나눌 아이를 항상 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꿈을 이루지 못한 데다 결혼 생활까지 파탄나면서 그녀는 오랜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녀는 서울 아파트에 혼자 앉아 달콤한 미소에도 불구하고 같은 옛 노래를 들으며 외로움과 상실감에 울부짖던 밤들이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러한 슬픔은 단순히 이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커리어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한 나머지 개인적인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잃었다는 생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윤복희의 음악 인생은 큰 성공과 쓰라린 실패, 그리고 그녀를 압박감과 열정에 눈물 흘리게 했던 고난으로 가득 찬 긴 여정이었습니다. 그녀는 1967년 Sweet Smiley Face에도 불구하고 Despite the Sweet Smiley Face라는 노래로 데뷔했고 이 노래는 그녀를 한국 대중에게 빠르게 알렸습니다. 걸그룹 코리안 키튼즈, 코리안 키튼스의 리더였던 윤복희는 1965년 런던 BBC 투나잇 쇼에 출연하여 비틀즈의 Can't Buy Me Love를 부르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출연은 그녀와 그녀의 그룹을 주목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미국 전역을 순회할 기회를 열어주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는 코미디언 밥 호프의 베트남 파병 미군들을 위한 투어에 참여했고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 중 한 명이 되었으며 일본의 음악 프로그램에도 정기적으로 출연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은 한류 열풍 이전에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선구자 중 한 명으로 그녀를 이끌었습니다. 윤복희는 과감한 퍼포먼스 스타일로도 유명하며 특히 사회가 아직 보수적이었던 한국에서 미니스커트를 선구적으로 활용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그녀는 자유와 현대성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여 많은 젊은 여성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1980년대에는 뮤지컬로 전향하여 2006년 영화 마리아에 출연하며 연예계에 다시 한번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또한 불후의 명곡 등 TV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출연하며 한국 음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모두가 내 인생을 바칠게와 같은 그녀의 노래는 여러 세대의 젊은 가수들이 리메이크하며 명곡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윤복희의 음악 인생은 항상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70년대에는 젊은 아티스트들과의 치열한 경쟁과 팝과 록 음악이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음악 취향의 변화에 직면했습니다. 그녀의 앨범 뉴 호라이즌 1981은 기대만큼 성공적이지 못해 3만 장밖에 팔리지 않았고 이는 그녀를 재정적으로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이 앨범의 데모를 들으며 스튜디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관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는 생각에 울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실패 사례로는 1990년 뮤지컬 영화 제작을 시도했지만 자금 부족으로 프로젝트가 취소되어 거액의 투자금을 잃은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통스러운 순간들은 그녀에게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고 오랜 연습과 작곡을 통해 다시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윤복희의 고난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그녀의 회복력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해외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스튜디오에서 무대까지 하루 18시간씩 일한 적도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1973년 일본 투어 중 탈진으로 목소리를 잃었지만 남은 힘을 다해 노래를 부르며 공연을 마무리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그녀는 무대 뒤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통 때문만이 아니라 관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쳐주는 모습에 자부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간들이 그녀의 커리어에 큰 영향을 미쳤고 그녀를 재능뿐 아니라 인내와 열정의 상징으로 만들었습니다. 윤복희는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대를 초월하는 음악적 유산을 남기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큰 목표 중 하나는 한국 음악을 세계 시장에 알리는 것이었는데 미국, 일본, 유럽 투어를 통해 이를 달성했습니다. 1970년부터 1976년까지 라스베이거스에서 공연한 것은 아시아 가수로서는 최초로 정기적으로 초청받아 공연하는 이정표였습니다. 또한 불후의 명곡과 같은 프로그램에 꾸준히 출연하여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고 신인 가수들이 자신의 열정을 추구하도록 격려하는 등 젊은 세대의 아티스트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데 힘썼습니다. 더불어 윤복희는 문화적, 성적 장벽을 허무는 선구자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1960년대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지만 자유와 양성평등을 강력하게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젊은 여성들이 자신을 보고 사회적 편견에 상관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기를 바란다고 말해왔습니다. 그녀는 고향 보령의 지역 예술센터를 지원하고 불우 아동을 위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을 후원하는 등 자선 사업에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그녀에게 큰 명성을 가져다 주지는 못했지만 삶이 준 기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윤복희는 자녀가 없음에도 가족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특히 남진과의 이혼 후에는 가족과 친구들을 자주 지원합니다. 그녀는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언니나 이모가 되고 싶다고 말했고, 이는 그녀가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한국 음악을 세계에 알리는 것부터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까지 이러한 업적은 그녀의 비전과 헌신을 증명합니다. 윤복희의 삶에서
사랑과 결혼은 파란만장한 한 장이었고 두 번의 결혼은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녀의 첫 번째 결혼인 유주용 1968, 1775. 은 그녀가 젊고 음악계에서 전성기를 누리던 시절 큰 희망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성공한 사업가였던 유주용은 처음에는 그녀의 에너지와 재능에 매료되었지만 생활 방식의 차이로 점차 멀어졌습니다. 해외 투어로 바쁜 윤복희는 집에 거의 오지 않았고 유주용은 전통적인 가정 생활을 원했습니다. 1975년 이혼은 그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일과 사랑의 균형을 맞추지 못했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혼 후 남편을 기쁘게 해주지 못해 죄책감에 많이 울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유명 트로트 가수 남진과의 두 번째 결혼은 대중에게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1976년 합동 공연에서 만난 두 사람은 음악에 대한 비슷한 열정으로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977년 결혼한 윤복희와 남진은 한국 가요계의 황금 커플로 불리며 무대와 TV에서 자주 함께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일에서 오는 압박감과 재정 관리, 함께 시간을 보내는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1979년 이혼은 윤복희에게 큰 아픔이었습니다. 남편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예술의 동반자까지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작업실에 앉아 두 사람이 함께 부른 노래를 들으며 지난날의 추억에 울었던 밤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윤복희에게 사랑에서 가장 큰 슬픔은 예술가의 삶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여줄 반려자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고 꿈을 공유하는 사랑을 항상 꿈꿨지만 현실은 오해와 거리감으로 가득했다고 말했습니다. 남진과의 이혼 후 그녀는 재혼하지 않고 자신의 직업과 자선 활동에 집중하기로 했지만 외로움은 항상 그녀의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2025년 7월 7일 윤복희의 사망은 한국과 국제 팬 커뮤니티 모두에게 충격을 준 비극이었습니다.